이게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지금 7월에 떨어졌는데요.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가 아니면 상승 과정에서 조정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특히 우리 주가는 앞서 우리 선행지수가 계속 6월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그 주가 조정은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내일 새벽에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또 결정하고요. 연준 파월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5% 연방기금리 동결할 거로 보이는데요. 내일 과연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시사할 거라고 보고 있고 9월 이후 최소한 미 연준이 2차례, 많게는 3차례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저는 자산 배분에서 우리가 100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50 정도는 주식, 30 정도는 채권, 그 다음에 나머지 10. 안녕하십니까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김영익의 투자농장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7월 경제지표하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됐는지, 그리고 8월에 경제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떤 경제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스 얼라이언스 하는 인사이트, 경제 인사이트에서 주간경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난주에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또 이번 주에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이게 우리 자산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경제지표인데요. 순서는 7월 경제지표를 먼저 말씀드리고 7월 주시장 좀 힘들었죠.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경제지표, 거기서 핵심이 아마 우리나라와 미국 통화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경제지표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대체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2.4%, 그리고 근원 물가는 2.2%로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7월 물가가 곧 발표가 되는데요. 장마 때문에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약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요. 저는 8월부터는 2%, 그 10월까지는 1% 중반까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2%인데요. 물가 상승 2%로 떨어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도 조만간 FOMC 열리는데요. 미국 물가 상승률 중에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흔히들 PCE 물가라고 그러죠. 이 물가도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빨리 떨어지질 않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PCE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5%였습니다. 그런 물가는 우리 2.2%인데 미국은 2.6%로 우리보다는 높지만은 그러나 둘 다 안정되고 있고요. 특히 헤드라인 물가는 하반기에 2% 접근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죠. OECD가 7월 10일쯤에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7월 마지막 날, 지금 녹화하는 날입니다만은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둘 다 6월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OECD 한국 선행지수 우리 통계청보다 한 20일 빨리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OECD 한국 선행지수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OECD 선행지수가 6월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는 8월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 조정을 보이고 금리는 떨어졌었죠.
우선 우리 그 시장 금리를 보면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한테 채권 투자하십시오. 금리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7월에 대표적인 시장 금리 국고채 3년이라고 그러는데요. 2년 만에 처음으로 2% 후반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제가 8월 물가상승률 2%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8월에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 후반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 말에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이기는 보일 텐데요. 그런데 10월 물가상승률이 1.5% 안팎으로 떨어지면 금리는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고요. 물론 금리가 떨어진 게 또 2분기 경제가 안 좋았죠. 2분기 우리 한국은행에서 GDP 속보치를 발표했는데요. 전분기 대비 0.2%로 나왔습니다. 1분기 1.3%였는데요. 2분기 0.2% 마이너스. GDP가 감소했기 때문에 물가상도 떨어지고 GDP도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가인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7월 중순에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를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 주가가 조정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가 2,900 가까이 갔었죠. 그리고 2,710까지 주가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7월 중순 이후 우리 주가 조정 요인을 말씀드릴 때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은 외국인들이 일부 우리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주가 조정이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특히 반도체 관련 엔비디아 이런 관련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 반도체 주식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주가가 이제 가대평가돼 가지고 좀 제자리 가는 과정에서 떨어지고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을 통해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지금 7월에 떨어졌는데요.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가 아니면 상승 과정에서 조정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물론 미국 주가가 명목 GDP 산업 생산, 고용, M2 여러 가지 지표에 가대평가됐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가대평가가 됐다고 곧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직 상승 과정에서 좀 조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주가는 앞서 우리 선행지수가 계속 6월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주가 조정은 상승 과정에서 조정이다. 물론 9월 무렵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 때문에 또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조정일 것이다. 이런 국면에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월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우선 미국 경제 지표는 당장 내일 FOMC가 열립니다. 제가 또 FOMC가 열리면은 한 번 더 평가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8월 5일 날 미국 고용 동향이 발표되죠. 고용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쳐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작년 4월에 3.4%였어요. 그런데 올 6월에 6.1%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얼마의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갈 때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요. 소비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니까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특히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발표될 미국의 고용 동향에서 특히 실업률이 4.1%, 지금 컨센서스는 7월 4.1%인데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고요. 그 다음에 22일에서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여기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아마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30일 발표될 PC,
이거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중요한 지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8월 2일 날 소비자 물가가 7월께 발표되죠. 물론 그 7월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마 때문에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지고 7월 물가가 일시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등하더라도 추세 하락에서 반등이고요. 8월 소비자 물가부터는 저는 2%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특히 10월에는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일 날 한국은행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나오죠. 이때 한국은행이 또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경제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기별 경제 전망을 하겠다.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하여튼 분기 전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전망하면은 우리가 한국은행 생각을 조금 더 분기별로 더 세분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경제 성장률 4분기 어떻게 될지 아마 4분기 소비자 물가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2% 이하로 저도 전망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8월 22일 경제 전망하고 통화정책 방향 회의, 결정 회의. 사실 저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은 이번 달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또 7월 그 산업활동, 우리 경기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요약하고 평가하고 전망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8월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통화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일 새벽에 연준이 그 통화정책 방향을 또 결정하고요. 연준 파월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5% 연방기금리 동결할 거로 보이는데요. 내일 과연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시사할 거라고 보고 있고 9월 이후 최소한 미 연준이 2차례, 많게는 3차례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테일러 준칙이 해가지고 제가 적정금리를 추정해 본 겁니다. 과거 실질금리를 어느 시점부터 잡느냐 이 수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1990년에서 2023년 단기 실질금리 평균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적정금리가 거의 3.7% 안팎까지 많이 낮아진 거로 나와요. 그래서 현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PC 물가상승 둔화되고 고용 증가세, 특히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9월부터 한 12월 거의 2차례 혹은 3차례 인하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8월 22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하는데요. 우리도 적정금리 같은 방식으로 추정해 보면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특히 하반기에 가서는 우리 적정금리가 제가 추정해 보면 2.5%예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입니다. 우리 물가 상승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서 2% 이하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지 못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이 하락하면서 우리 그 적정금리도 많이 낮아진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8월에 인하할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8월에 인하를 시사하고요. 10월, 12월에 2차례 정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해버린 거죠. 국고채 3년 수익률이 대표적인 시장금리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2.978%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시장 기준금리보다 0.4%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러면 국고채 3년 수익률이 지금 3%라는 거는 시장은 기준금리를 2.6%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떨어질 것이다. 시장은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시장금리가 저는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10월에 가서 물가상승 1.5% 안팎까지 저는 떨어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 시장금리
2.6%,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6%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사셨다면 계속 그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도 채권을 조금 더 비중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미 연준도 금리 내리고 한국에도 금리 인하 시사하면은 주가는 8월에는 더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저는 자산 배분에서 우리가 100을 가지고 투자한다면은 50 정도는 주식, 30 정도는 채권, 그 다음에 나머지 10 현금성 자산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음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CMA나 MMF 같은 데 맡기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는 금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거 대체 자산에 한 10% 투자하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우리 주식 비중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될 텐데 상반기에는 미국 주식 비중이 높았다면은 저는 하반기에는 우리 주가가 계속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는 미국보다 좀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나눈다면은 우리 주식 한 60, 미국 주식 한 40% 이렇게 적정하게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떻든 7월에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8월 중순 이후 주가가 한 번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조금 더 그 주식 비중을 7월보다는 높여가지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